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관세 우려 피크아웃, 증시 회복 중. 딱 한 주 전 이 시간에는 네. 뭔가 공포감이 극에 달했었고 블랙먼데이 이후에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거의 뭐 바닥이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네네.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그때까지 그 수준까지 지금 회복돼 있는 거죠? 그 이상 회복돼 있죠? 네. 확실히 지나고 나서 네. 보니까 그때가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오랜만에 하락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회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담이지만은 이제 방송제는 우리 상생 앵커랑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몰빵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걸 못해서 지금 시간 지나보니까 너무 그게 아쉬워요. 아쉬우시죠? 이렇게 전문가 분들도 사실 막상 닥치면 이게 기회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사실 이게 0점이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 하루빨리 하루 일찍 사가지고 30% 못 먹은 게 있어가 30인가 4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발만 담그고 빠질 때마다 더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좀 많이 아까웠는데 아, 그래서 그러면은요, 다음에 그 다음날 바닥에서는 못 샀지만은 뭐 발꿈치나 무릎에서는 살 수 있는데 그때 사셨어요, 그럼? 네, 샀어요. 아, 지금 지금 됐죠. 네, 예. 근데 원하는 만큼 다 못 샀잖아요. 원하는 만큼. 이게, 참, 이렇게, 빠질 때는 이렇게 몰빵이 되는데, 올라갈 때는 이상하게 손이 잘 안 가게 돼요. 좀 더 쌀 것이. 맞아요. 이게 그, 네. 앞전에 빠졌던 가격을 생각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렇게 못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버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우리가 웃으면서 오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시장이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또 웃으면서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관세 우려는 이제 피크아웃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00포인트도 회복을 시키게 되고, 2,600포인트 부근인 전고점까지는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아마 서서히 좀 회복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수보다는 아무래도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쪽으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의 어떤 성격이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뭐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2,6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350포인트가량 빠진 게 작게 빠진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코로나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먹을 수익폭이 좀 작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약간 미국 쪽으로, 미국 3대 지수 쪽으로 눈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 매력도가 좀 개인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업종을 보게 되면은 이 조선이 회복이 좀 많이 됐네요. 아침 쪽 보게 되면 조선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섹터였었는데 지금 조선하고 방산 쪽이 이제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같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리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동반해서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동반해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기술적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선이라든지 방산족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서 가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조방전에서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이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대형주 상승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어떤 그 소망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조선 방산이 가지 못하게 된다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순환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조선망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지 아니면은 매수하려는데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가격을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만들어가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딱 전고점 자리에 왔죠. 그리고 현재 하나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부분까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현재 이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가 기준입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고점까지 회복이 된 상황들 속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순환매 어떤 징조 현상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눈이 가는 것들이 오늘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자동차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또 눈에 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이제 환율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1,487원까지 가게 되면 1,500원이 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환율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의 환율 하락은 한국은행에서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염려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수출기업들의 재산성 이런 부분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4월 17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 환율을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1,420원 아랫단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경제성장률 플러스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 작년 11월 달에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를 했던 결정적 배경에는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그리고 환율을 통한 어떤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 이런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또 깜짝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방향성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4월 달에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월 달에는 만약에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5월 달에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에 좀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4월 달은 아마 전분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환율 효과가 얼만큼 나타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아마 5월 달은 한다 안 한다 어떤 힌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빅스에 대한 부분들, CS 네. 프리미엄에 관한 부분도 충분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는 반등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지수가 뻗어나가길 기대하기보다 섹터별로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입니다. 17일에 있을 금통위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도와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부분 관세와 관련해서 리쇼어링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인 즉슨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되면서 오늘 완성차 자동차 부품 나란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미증시에서도 완성차 메이커들이 강했는데요. 그럼 지금 예상한 것처럼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가 되거나 유예가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각각의 좀 대응법이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원포인트에서 이제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래서 원포인트의 어떤 결론은 뭐냐면은, 해외로 보게 되면은 관세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이슈와 연관된 섹터들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예를 들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책 테마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동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관세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을 이 사람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조선업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결국 제조업을 살린다. 여기야 이제 이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하게 되면서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국내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라, 공장을 만들어라. 이게 담은 우리나라 기업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 자체의 어떤 해외 나가는 다국적 기업들도 트럼프 일기 때 마찬가지로 다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혜택을 들어오게 되면은 혜택을 줄 건데, 이 혜택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일기 때처럼 혜택을 전 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언급이 없는 것들이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저는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오게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이제 유발이 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은 또 그게 대한 어떤 소비도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품 가격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 제가 자동차, 반도체 쪽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도 관세 면제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동차하고 IT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필수 소비재입니다. 근데 이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제품 가격 인상으로 해서 만약에 소비가 타격받게 된다. 그러면 바로 GDP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생각을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지금은 기업들과 그리고 상대국가, 저는 소위 좀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밀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밀당이 끝이 나게 되면은 아마 관세에 대한 부분도 유연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게 완제 의약품이냐 원료 의약품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쪽에 생물봉합법 얘기가 다시 나올 거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 쪽을 제재한다라는 것은 원료 의약품입니다. 지금 인도라든지 중국 쪽 같은 경우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9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타겟을 하게 된다면은 완제 의약품보다는 원료 의약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의약품 쪽하고 자동차, 반도체 쪽은 그래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관세에서 저는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30조가 넘는 그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어떤 투자 심리를 바꾸는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낮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시장 때문에 같이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0만 원 이상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20만 원 이상 제자리를 좀 찾아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거기에 따라서 낙수효과 기대가 되는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드리면은 그냥 자동차 부품주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대장은 누가 만드냐면요, 시장이 만듭니다. 시장이. 이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자동차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상에 보시면은 한국 PIM, CBI 요건 제외를 시킬게요. S&T 모티브, 성화이텍, 화신, 그리고 SL, HL 만두 이런 것들이 상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나중에 가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까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건데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오늘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자동차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결국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트업을 하시고 나중에 현대차가 2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소팅도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네.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지금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이제는 인물론을 넘어서 정책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부상한 쪽이 AI입니다. AI 네. 육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엔비디아도 대규모의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일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또 집중되다 보니까 네네. 하드웨어 쪽을 오히려 지금 출발하기 전에 사담아야 된다, 이런 시각의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공약으로 나오고 있는 AI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내용은요, 나중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AI 인재 양성 교육, 그리고 AI 규제 합리화, 요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AI가 이제 양쪽 모두 이제 교집합이 되는 정책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테마 대응이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대선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양쪽의 핵심 공약,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핵심 공약이 뭐였는지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보게 되면 뭐였죠? 저출산하고 일자리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또 수남매가 나왔냐면은 지금부터 AI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솔트럭스라든지 그리고 뭐 이스소포트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AI 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음은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선택지는 일단 오늘 로봇이 정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쪽 같은 경우도 후차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AI, 위원회 확대 개편을 하게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LLM이라든지 그리고 생성형 AI인지 그쪽과 연관돼가지고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솔토스가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대선 공약으로 정책적으로 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쪽으로 수주가 있는 AI 관련주 쪽으로 한번 공약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예를 들게 되면은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인사혁신처, 잠시만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요 관련돼가지고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잘 보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핵심, 주력 제품들이 있거든요. 한컴피디아라든지, 죄송합니다. 말이 또 빨라지네요. 한컴피디아 같은 AI 주력 상품들이 있거든요. AI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AI 플러스 정책 테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은 결국 공공기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플러스 공공기관과 연결되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컴컴퓨터가 해당 사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사혁신처 이쪽과 연관돼가 수주받은 이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농림축산부, 보건복지부 상당히 많은 정부기관과 이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토마토 시스템이란지 한국컴퓨터 같은 종목들을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나가고 있는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지난 2월달 그리고 올해 3월달 같은 경우에 이 하늘색 선 241선을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상승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로봇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AI를 보게 되면은 로봇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월 달에 이미 힌트가 나왔었는데 AI와 로봇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로봇이 과거에는 아시겠지만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걸로 뭘로 넘어왔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AI와 로봇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휴머노이드 로봇은 결국 뭐냐면은 자율수행 로봇이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자율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로봇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뭘 봐야 되느냐라고 또 이제 고민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HTS에서 있잖아요. 섹터에서 로봇을 검색을 하세요. 네. 로봇을 딱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상위에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TXR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상위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쪽에 로봇이 테마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튀어가는 놈을 잡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RS 오토메이션이 현재 19% 가장 강하죠. 그 뒤에 뭐가 있죠? TXR 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목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은 시장이 픽을 해줘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픽해주는 거를 아침 쪽에 손절가 짧게 잡더라도 분명히 따라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3월 27일 날 소방용 로봇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됐었다가 1차 시세가 나왔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부분들.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전 방향 전환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을 5월달에 고객사 공급하거든요. 자, 여기서 AMR, 자율주행 로봇이잖아요. 자율주행은 뭐와 연결되죠? AI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CMS라는 종목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CMS는 보시면은, 자,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지도 헷갈리는데, 자, 요 지금 선을 보시면은 파란색이 5일선이고 그 아랫단에 있는 선이 21선이거든요. 딱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올해 2월 25일 전까지
이 종목은 이 21선을 타면서 올라갔거든요. 타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2월 25일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자,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19일 날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버렸잖아요. 그런데 4월 11일 날 12%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 21선을 올라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내일 쪽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 위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추세를 단기적으로라도 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리스트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텔레콤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 물류 이적재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또 AI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AI의 연관성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한국 PIM이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금속 사출 성형 기술 개발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재명 AI 강국 공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된 이유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AI와 로봇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자, 한국 PIM 차트 볼까요? 자, 보세요. 상한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는 픽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있잖아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대부분 보면 테마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양철관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리에서 사게 되면은 종목 상담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뒤늦게 잡을 바에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AI 다음은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 테마 강세를 보게 되면은 로봇 초기에 이런 TXR 로보틱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 잡으세요. 들어갈 거면은. 네. 무슨 말 알겠죠?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압축된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사님의 논리에 빨려들듯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AI 정책 관련해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 여기서 팁으로 주신 게 공공기관의 수주 레퍼런스를 보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요. 로봇 쪽에서도 지금 좀 줄을 세워놨다가 급등하는 종목군들, 이쪽 아무래도 시장 선두에 서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도 시메스라든지 몇몇 종목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하게 들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